솔직히 이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분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알약 수십 개씩 드시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시니어 건강통합센터에서 23년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 보조 제품이 오히려 우리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지난주 새벽 3시 제 핸드폰에 응급실 연락이 왔습니다. 72살 윤명희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실려왔다는 급보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본 어르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응급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에 무려 18배나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술 한 방울 드시지 않으셨고 간염 병력도 전혀 없으셨으며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분의 간을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꼼꼼히 문진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무려 23가지나 되는 각종 건강 보조 제품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딸이 가져온 큰 쇼핑백 안에는 온갖 종류의 알약과 캡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고함량 철분 보조제, 각종 종합 비타민제, 여러 종류의 식물 추출물, 간에 좋다는 각종 제품들, 심지어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해외 직구 제품까지 말입니다. 어르신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며 하나씩 주문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윤 어르신의 경우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건강 보조 제품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집중적인 간 회복 치료를 시행한 결과 4달 만에 간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재는 올바른 식단을 통해서만 영양을 섭취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퇴원하시며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팀장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들이 저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일이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조식품 구매량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보조제품 구입량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개인당 평균 7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 보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며 특히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3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경험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화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7 새사무직 직장인 이현우 씨의 경험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 모두들 체력 회복을 위해 각종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하고 있었죠. 이 씨는 온라인에서 활력 증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발견했습니다. 제품 설명을 살펴보니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에 든 것은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씨는 주저하지 않고 제품을 주문했고 다음 날부터 바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마다 찾아오던 심한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동료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했고 회사 안에서도 입소문이 퍼져 많은 직원들이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과 목 부위가 자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목과 귀 주변이 화끈거리며 붉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죠. 이 씨는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컨디션 난조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복용량을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제품 안내서에는 개인차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석 달째에 터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이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가 싶었지만 통증이 점점 악화되더니 구토까지 시작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욕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향한 이 씨는 즉시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의 12배가 넘게 상승해 있었고 황달 지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급성간 손상으로 진단하고 즉시 입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원 후 상세한 문진 과정에서 고함량 비타민, 비군 복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특정 비타민이 과량 섭취될 경우 간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거나 권장량을 초과해서 섭취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복용하던 제품은 일반적인 권장량의 6배가 넘는 고농도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즉시 모든 비타민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간 보호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7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 보조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복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50아홉 새 자영업자 박혜란 씨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수년간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위장 트러블까지 생겨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지인으로부터 천연 식물 추출물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관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해 보니 무릎 아픔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에서 해당 식물 추출물 제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놓았고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외 유명 건강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문구까지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장 효과가 좋다는 고농도 제품을 선택했고 빠른 개선을 위해 권장량의 2배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차례 식사 전에 고함량 캡슐을 복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체중이 감소했고 무릎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효과에 만족하며 복용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더 빠른 개선을 위해 다른 브랜드의 유사 제품까지 추가로 구매해서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달이 지난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재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수치가 더욱 상승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박 씨가 전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간은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식물 추출물 성분이 간세포에 독성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즉시 모든 식물 추출물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10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박 씨는 의사의 지도해 필요한 영양소만 적절히 보충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36살 워킹맘 김수진 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심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모유 수유까지 하다 보니 철분 부족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철분 보충제 복용을 권했지만 김 씨는 합성 철분제의 부작용이 걱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속쓰림과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유래 철분 보조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선택한 제품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에서 추출한 자연 철분이라고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철분제와 달리 위장 트러블이 거의 없고 흡수율도 훨씬 우수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임신부와 수유부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김 씨는 매일 3번 식사 후에 철분 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한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계속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철분 수치가 정상화된 후에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에도 철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함께 복용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좋다는 생각에 철분이 강화된 분유와 이유식까지 꼼꼼히 챙겨 먹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극심한 피로감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인 줄 알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간 기능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철분 과부하로 인한 간 손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철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간, 심장, 췌장 등 여러 장기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물질입니다. 특히 여성은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기 이후나 임신 출산 후 철분 필요량이 달라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씨 씨는 즉시 모든 철분 보조제를 중단하고 철분 제거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심각한 간 손상이나 심지어 강형화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고함량 비타민 A는 간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과다 섭취 시간, 비대나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 기형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E 역시 고함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을 높이고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타민 B군 외에도 여러 수용성 비타민들이 고함량으로 복용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은 신경 독성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 추출물 중에서도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허브류, 열대 식물 추출물, 각종 버섯 추출물 등은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식물 추출물도 특정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은 특히 주의해야 할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은 철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과다 섭취 시 체내에 계속 축적됩니다. 축적된 철분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간경화나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리 역시 과다 섭취 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구리 과다증으로 인한 간 손상이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체중 감량 보조제에 흔히 들어있는 녹차 추출물, 키토산, 공액 리놀레산 등도 고함량으로 복용할 경우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되는 제품들 중에도 간에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제품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성분 중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추가로 복용하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성분들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건강 보조 제품이라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은 정상인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간독성이 있는 건강 보조 제품까지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와 건강 보조 제품 복용을 함께 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종종 봅니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 같은 양을 복용해도 독성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호작용의 위험도 높습니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가 태아나 영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과 수유로 인해 변화된 신체 상태에서는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건강보조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필수입니다. 특히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 중이라면 최소 1년에 2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조 제품, 복용 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 식욕 부진, 메스꺼움, 복부 불평함, 소변 색깔 변화, 피부나 눈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성분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권장량을 절대 초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재야 이기 먹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경우 체내 축적이 쉬워 과다 복용의 위험이 더 큽니다. 건강 보조 제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통곡물, 건강한 지방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필요한 건강 보조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보충제는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특정 상황에서의 철분이나 비타민 B7P, 엽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0 단위에서 2000 단위 정도면 충분하며 과다 복용 시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굳이 보조제로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의 경우 결핍이 혈액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해야 하며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분 과다는 간뿐만 아니라 심장과 췌장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채식주의자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분들은 결핍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엽산은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 권장되지만 일반인에게는 음식을 통한 섭취로 충분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연 성분이라서 안전하다거나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 성분이지만 독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독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건강보조제품 관련 중독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간 손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여러 허브 보조제들에 대해 간독성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는 제품들이 많고 성분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중금속 오염, 불법 첨가물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체중 감량 보조제로 인기를 끌었던 해외 제품에서 간독성 물질이 발견되어 여러 명이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육 증강을 목적으로 한 보조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나 미국의 USP, NSF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성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광고나 후기만 믿지 말고 의학 논문이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할 때는 단일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제품의 경우 어떤 성분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작 전에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조제 목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 이 목록을 보여주면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용을 시작한 후에는 증상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부터 복용을 시작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멍이 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대변 색깔이 연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복부 우측 상단에 불평함이나 통증이 있거나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른 약물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월경불순, 성기능장애, 골다공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 제품으로 인한 간 손상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간은 예비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급격히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LT, 에이스트, 빌리루빈, 알부민 등에 간 기능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의 변화를 통해 간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조 제품 복용 후 간 수치가 상승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원인 물질을 제거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지만 계속 복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는 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해독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대증 치료를 하면서 간이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을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고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조 제품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오렌지나 키위, 브로콜리 등을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다면 우유나 치즈, 멸치, 두부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식품에는 해당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건강 보조 제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건강 보조 제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떤 건강 보조 제품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 제품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없이는 어떤 건강 보조 제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보조 제품으로 인한 간 손상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3살 회사원 조성민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걱정하여 온갖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18개가 넘는 알약을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추출물, 효소, 유산균까지 안 드시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많은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하니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피로감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계속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조 씨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특별한 질병도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재검사를 받아도 수치는 계속 높았습니다. 저와 상담한 조 씨는 복용 중인 모든 건강 보조 제품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 많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들과 일부 식물 성분들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 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2가지만 남기고 모든 건강 보조 제품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에 집중하도록 지도했습니다. 4달 후 조 씨는 오히려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 알약을 삼키느라 스트레스 받던 일이 사라져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네요. 이제야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통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건강 보조 제품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건강 보조 제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다른 성분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한 앞으로 건강 보조 제품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로 건강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또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